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매기 이동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하루 확진자 수가 23만 명을 기록하면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 실내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예상보다 떨어지자 혈장 치료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혈장 치료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녹십자가 어제 16% 정도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2.3% 상승으로 마감하고요. 녹십자 홀딩스 2 우선주는 개장 이후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자, 어제는 혈장 치료제였다면 오늘은 덱사메타손 관련주가 힘을 받았습니다. 제너릭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신일제약이 25.35%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한올바이오파마가 5.27% 상승, 신풍제약과 대원제약, 부강약품 등도 장 초반 급등에 비해서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1에서 3%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문선인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 자르셨네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보이네요. 시원하게. 네, 제가 이제 방송을 오늘 했는데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이 처음이네요. 아, 그래요? 네. 티가 딱 나는데 오늘 약간 도토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은 변한 게 없으시네요. 그죠?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새로운 모습도 좋고요. 또 한결같은 모습도 좋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궁금하신 종목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진단도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10시를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경제야 살아나자님, 도글님, 쫄보님 오셨고요. 나야 힘든 인생님, 플립사랑님도 함께 오셨고 주미영님도 오셨습니다. 창공님도 얼굴 보이는 것 같고요. 날것TV님께서도 종목 올려주시면서 해피엔딩님까지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처음에 이제 렘데시비르가 먼저 주목을 받기 시작하더니 어제는 혈장 치료제, 또 오늘은 덱사메타손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고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치료제 종목 가운데서도 순환매가 도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미국 또 브라질 중심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다시 재확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문선인 전문가님 진짜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뭐 앞서 지금 한보람 앵커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 23만 명이 네. 일을 최대하잖아요. 하루에만 그만큼 나온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많이 요즘에 발생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4만 명 유지하다가 5만 명 나왔다가 이제 6만 명까지 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인도까지도 좀 계속 늘어나고 네.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랑 또 이제 국경을 또 맞대고 있는 지금 뭐 멕시코까지도 같이 이제 지금 막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게 뭐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라는 지금 생각은 들고 있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그런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에는 찬물은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배드 이즈 네. 굿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좀 우려감이 나오면 연준이라든지 주요 그러니까 중앙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부양책은 계속 쓸 거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예전처럼 그냥 한꺼번에 다 이제 락다운 시키는 경우는 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나마 또 다행스러운 건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이제 휩쓸었던 네.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에 많이 늘긴 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팍 늘거는 않는 거고 그쵸. 중국 같은 경우도 약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조금은 좀 물론 러시아 쪽이 있긴 하지만 먼저 일어났었던 쪽은 조금은 좀 잠잠해지긴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더 확 안 나르고 나서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먼저 한번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완화가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정말 아주 다시 한번 정말 뭐 중국도 다시 커지고 우리나라도 다시 나오고 막 이래서 다시 한번 그런 흐름만 나오지 않으면 뭐 글로벌적인 락다운이 예전처럼 5월 달에 행했던 그런 흐름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큰 흐름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요? 그래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도 폐쇄 조치한다 그러고 뭐 홍콩도 디즈니랜드 뭐 내일부터 폐쇄한다고 하던데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뭐 디즈니랜드 안 간다고 뭐 홍콩 경제가 별로 못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그리고 하지만, 이제 네. 뭐 그러니까 지금 확산이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전체 예전에는 4월, 5월 달에는 주 없이 다 했잖아요. 모든 주를 다 락다운 그쵸, 시켰잖아요. 그쵸. 근데 그다음에 지금은 그쪽에 관련된 우려감 있는 쪽만 조금씩 락다운. 그리고 뭐 아예 사업장까지 폐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뭐 예전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 코로나가 안 잡히니까 계속 이제 치료제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뭐 진단키트, 마스크, 치료제, 백신 관련 종목들이 한번 꺾였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다시 이제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뭐가 될지 모르니까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얻은 게 그렇죠. 명확하게 뭔가 왜냐하면 렘데시비르가 될 것 같았는데 사실 이게 좀 뜨뜻미지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른 게 어떤 게 되냐고 좀 계속 그래서 순환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는 전체적인 글로벌 지수에는 아주 큰 영향은 지금은 안 미칠 것 같은데 코로나 관련주 쪽에는 그래도 조금 더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 코로나19 글로벌 확진, 뭐 3차 팬데믹 이후에서 팬데믹 때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하긴 하지만 최근에 다시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걱정이긴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고 있죠. 네.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은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일간 증가 추이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하고 이제 비교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네. 빨간색이 우리나라고요. 까만색이 전 세계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죠. 근데 전 뭐. 세계가 지금 뭐 명수 꼭 안 봐도 쭉 올라가다 경사가 지금 갑자기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요즘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경사가 가파르게 갑자기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와 이거 이러다가 진짜 지난번에 그 1차 팬데믹처럼 그러니까요. 또 팬데믹 오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는 거고 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사망자 수 한번 좀 그 국가별로 비교한 것 좀 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표를 볼까요? 예,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340만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확진자 수가 네. 아주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브라질이 또 180만 명, 중국이 8만 3천만 명.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맨 처음에 나왔던 나라인데 이제 그러게요. 물론 이제 뭐 이 숫자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전일 대비해 보면 8명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60명, 100명 이내로 일단 통제는 가능한 것 같고 네네.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이 보면 7만 명, 또 브라질 2만 명 이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좀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말씀하신 대로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뭐 그 술집들 문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가지고 다른 데까지 확산이 되게 되면은 2차 셧다운 이제 오는 건 아니겠느냐 이제 우려감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지켜는 좀 봐야 되겠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증가 추세가 일단 가파라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이제 염려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시장에서 이런 걸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좀 냉정한 게 코로나로 사람들 아무리 많이 죽어도 저기 그 경제 셧다운 안 되면은 시장 안 꺾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기업들 문 닫을까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문 안 닫으면은 어쨌든 주식시장은 좀 괜찮을 거예요. 시장이 근데 돌아가는 한. 예. 네. 근데 트럼프는 문 안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도 마스크는 쓰기 시작했죠. 예, 마스크는 네. 마스크 쓸지언정 문은 안 닫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학교 문 열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주식시장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보다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만,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 이게 개발이 돼야지 코로나가 끝날 수 있는 건데 현재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발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제일 처음에 이제 가장 이제 핫했던 건 이제 이거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제 렘데시비르인데 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 소위 말해 임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실망감이 나오죠. 뭐 맞아요. 특징적인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자꾸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화이자가 이제 이 백신 관련해 가지고 패스트 트랙 받아서 이제 3상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보면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뭐 패스트 트랙은 지금은 그러니까 분위기가 뭔가 조그만의 결과가 나오면 웬만하면 패스트 트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금 뭐 이게 지금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해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딱 나오면 예, 이제, 휩쓰겠다 네. 이건데 누가 휩쓸지는 사실은 모르는 아.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진짜 뭔가 백신이 딱 나오면 네. 물론 그 종목에 투자를 하신 분은 급등이 나올 것 같긴 하죠. 다만 중요한 건 이게 아직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대선 테마 쪽으로 제가 조금 이제 비교를 하자면 대선 테마도 원래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냥 주구장창 그렇죠. 무너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니까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흐름은 다 지금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모더나라든지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뭔가 실체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미국 정부에서 대규모로 또 투자를 받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뭐 제넥신, 뭐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가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백신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개발하는 네, 애들이 네. 많은데 종목 많은데 저는 딱 이 세 종목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하거든요. 셀트리온, 제넥신, 녹십자.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만들면 네. 이 세 종목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든다면. 네. 예, 그러니까 뭐 그건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 예, 그래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업계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어느 하나도 명확한 건 없어요. 그냥 그죠. 다 효능이 좋다, 뭐가 있다라고 있지 실질적으로 삼상 나와서 결과물을 확실하게 내놓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춘추전국 시대다.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국내에서도 뭐 연말까지 백신을 뭐 대량 생산을 목표로 뭐 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는 점 그렇죠. 때문에 모든 이슈가 있다 하면은 같이 이제 올라가는 네.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하시면서 셀트가 제발 한몫해주길 하면서 바라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잠깐 채팅창에 제 옷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핑크도 아니고 이거 보라색도 아니고 약간 살구색. 그쵸 살구색 예. 피치색입니다. 화면에는 약간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우산은 정말로 보라색 우산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우리 코로나19 백신 어느 정도로 지금 개발 상황이 체크되고 있을까요? 지난 한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신 빨리 나와야지 뭐 내년 하반기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그것보다는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나온 뉴스 보면 이제 화이자하고 독일의 이제 바이오텐테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두 종에 대해서 네. 패스트트랙 지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미국 행정부는 되게 이제 막 홍보를 많이 하죠. 아마 여기서 뭐든지 하나 그냥 시험 생산만 해도 트럼프는 갖다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로로필도 막 갖다 먹고 이러는데 몸에 소독에도 주입해보자 이렇게. 예, 뭐라도 진짜. 예, 네. 할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좀 들고 네. 또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또 이제 올 여름 말까지는 적어도 코로나19 백신이 생산이 개시가 될까. 근데 어느 회사 백신인지 말은 안 했어요. 올 여름 말이면 정말 빨리 나오는 예,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생산이 개시가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어느 회사가 될까 이제 좀 점 찍는 또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행정부 쪽에서 유력하다고 했던 회사들이 보니까 뭐 어제 얘기했던 화이자, 네. 또 모더나가 있고 또 존슨앤존슨이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이제 회사들이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식약처에다가 치료제 지금 임상 신청 해놨잖아요. 네네.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유럽하고 영국하고 지금 글로벌 임상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식약청에서 아마 허가를 낼 겁니다. 예, 그러면 치료제 쪽은 하고 있을 거고 네네. 백신 하나 만들면은 1년에 일단은 6조래요. 예, 일단 그래요? 최소 6조래요, 최소. 그러니까 뭐 괜찮죠? 예, 백신 쪽에는. 예. 괜찮죠? 예, 그리고 네. 이제 그 하나 만들면 일단 대박일 텐데, 요거가 어서 먼저 나오느냐가 이게 참 이제 맞아요. 중요할 텐데, 네. 그거는 아무도 못 맞추죠.
그럼 맞출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맞추니까 이놈저놈 띄워보는 본인들도 거죠. 모를 거예요. 그죠? 예. 개발하고 그러니까 있는 주가는 사람들. 이놈저놈 그냥 띄워보는 거예요. 예. 거의 관련주다 그러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우리가 좀 뛰어 올랐던 곳이 혈장치료제 관련 쪽이거든요. 이쪽 혈장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녹십자 쪽에서 이제 이 혈장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가 뭐 있다 뭐 이쪽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특히 뭐 지금 이제 뭐 신천지 뭐 교인을 뭐 중심으로 네. 해서 이제 혈장 이제 기증을 받는다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혈장 치료제 쪽이 사실상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대안이 맞는 게 다른 것들은 치료제 약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혈장 치료는 말 그대로 항체를 직접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은 결국에는 항체 사람의 피를 그거를 계속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치료 완치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체가 있는 완치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치자가 막 그렇게까지 항체를 많이 막 지금 그러니까, 있는 사람까지 그쵸. 뽑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이제 이 투여를 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은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혈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아주 중증 환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먼저 빨리 맞출 수 있고 결국 그거 이제 사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쨌든 가장 빠르게 치료제로 나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단지 대량 생산은 생산이 좀 안 된다라는 어렵다. 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녹십자 쪽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녹십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치료제보다는 나중에 백신을 만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쪽 관련해서는 치료제는 소위 말하면 약간 돈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파야지.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아,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제약주나 바이오주들을 우리가 이제 멀티플을 높게 주는 이유가 처음에 소위 말하면 이 개발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개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상 대량 생산이 가능해버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이 보는데 네. 멀티플을 많이 주는 편인데 이 혈장 치료제의 단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량 생산하기는 특히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인류를 위한 거지 뭐 이거 회사에 우리가 주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자체에 대한 이제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도 녹십자라는 회사의 이미지가 완전 올라갈 높아지긴 하겠죠. 근데 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혈장 치료제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한계는 있고요. 결국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녹십자 쪽이 백신 쪽은 좀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혈장 치료제를 이 혈장을 가지고 또 백신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기술로 계속 발전을 시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쨌든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뭐 렘데시빌이라든지 뭔가 뭐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치료제로 나오는 것들 대비해 가지고는 빠르게 효능을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파괴력은 좀 약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지나친 기대감은 안 하시는 게 맞다. 이게 마치 여기에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하긴 이 치료제든 백신이든 완전히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기 전까지는 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자, 신기수 전문가님의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혈장 치료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지난 이제 주말이거든요. 네. 그 이제 중대본에서 그동안에 혈장 치료제를 실험을 하려면 혈장 모아야 되잖아요. 사람 피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가 한 170명 정도를 모였대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정도 이제 양이 됐으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임상에 돌입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날부터 혈장 치료제 쪽이 뜨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 쪽에는 제일 개발이 쉽죠. 일단 사람 피 속에 들어있는 항체가 이미 형성이 돼 있을 거고 네. 그거 끌어다가 이제 치료제화 해가지고 이제 주입하면 하면 되는데 되니까. 네. 근데 그 항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 있는 거 갖다 쓰는 거니까 이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피를 계속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이 좀 이제 적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치료제를 실제 치료제로 만들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녹십자라든가 이제 뭐 이런 쪽에 이제 그쪽에 주가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네. 같고 임상을 돌입했는데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만 있어도 이 치료제는 거의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드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독성 네. 검사 안 해도 돼요. 사람 피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독성 검사가 네. 항시 임상에서 일상에서 제일 많이 시간 오래 걸리는 게 독성 검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패스가 되기 때문에 오. 괜찮을 걸로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타면 가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혈장 치료제를 해가지고 그럼 기업들 실적이 얼마나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면은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가늠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마 형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럼 네. 오늘 좀 이슈가 됐었던 덱사메타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덱사메타손은 영국에서 네. 그거를 영국 정부가 그 치료제라고 한 20만 명분을 구입을 해놨대요.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뜬 건데. 네. 그러니까 영국 정부도 사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확신 이런 거를 갖지 못하고, 이제 미국에서 클로로필 예전에 막 선전하듯이 영국도 그게 좀 효능이 있다 싶으니까 또 가져다가 이제 쟁여놓고 이제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고, 뉴스 하나에 또 이제 등락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급등했다가 조금 빠졌어요. 예, 그리고 덱사메타손을 가령 이제 영국 정부에서 가져갔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 회사들이 실적이 오를 이유가 그걸 그렇긴 거쳐서 하죠. 거쳐서 이게 실적까지 연결이 되려면 다리를 몇 개를 건너야 되는데 예, 너무 그래서 테마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하면 다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치료제 관련해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좀 매기가 쏠렸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될까요, 시장을? 뭐 아까도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가 이제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아까 신기수 정관님 이야기하셨고 저도 뭐 이야기 계속 하고 있지만 지수 전체에 대한 흐름에는 저는 크게 문제는 아직은 없을 것 같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근데 계속 이제 원래 이제 약간 이 모멘텀이 좀 꺾였던 부분이 다시 모멘텀이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에 수급은 조금 더 들어오긴 할 것 같아요. 맥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쏠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나올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뭐 해야죠. 이게 잘 어떻게 잘해요? 저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린 게 뭘 자꾸만 따라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에 아침에 보면 그 뭐 이게 항상 이제 이 치료제 관련 이슈가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 나오거든요. 그쵸. 뭐가 효능이 있다 막 이러면 딱 아침에 한 8시만 한 7시 반만 되면 무슨 관련 뭐 주,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화이자 관련 주 뭐 이런 게 네,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런 거 자꾸만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거 한 하루 이틀 가다가 또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뭔가 명확한 효능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다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트레이딩이 자신 있는 분들은 네. 하셔도 되는데 사실 트레이딩이 자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 더 안 하거든요. 다른 쪽이 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대응하셨다가 계속 물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딱 정말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이거 아니더라도 먹고 살 게 있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매기가 쏠렸다라고 해석하시나요? 매기가 뭐 쏠렸다. 딴 쪽에다가 투자 안 하고 돈 다 빼가지고 이제 이쪽에다 투자하는 걸 뭐 그쵸. 쏠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한창 막 정말 저기 할 때 3, 4월 달 때 그때 코로나 치료제 백신주들 뭐 말만 조금 나와도 이제 땅땅땅 막 맞아요. 상한가 치고 그럴 시기는 이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뉴스가 나오는 그 어떤 그 약품의 테마에 따라 가지고 그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그쪽 네. 관련주들도 보면은 이 종목마다 대장주랑 2, 3등주랑 이 올라가는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쪽에 예전처럼 그렇게 뜨거운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오면 뭐 단기적으로 좀 이제 치고 빠지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매기는 분명히 이제 앞으로도 뭐 코로나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또 뉴스는 계속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치고 빠지기가 나오겠지만 근데 치고 빠진다는 게 중요해요. 빠지거든요. 계속 네.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속되지가 않고. 근데 이제 우리 네. 경험 없으신 분들은 안 빠질 것 같았고 이 종목은 내 종목은 계속 갈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맞아요. 코로나가 심각한데 근데 이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손실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대응 전략까지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딱딱딱 포인트만 다시 한번 대응 전략 한번 정리해 볼까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 지금 뭐 네. 백신 관련주 뭐 개발한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임상하는 뭐 대상자가 뭐 3명, 4명, 뭐 10명 미만인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주가 올리기 용으로 그냥 진행한다라는 정도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백신이든 어쨌든 치료제를 만들려면 자금력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쉽지 않은 소형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테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가능성 있는 종목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만약에 그걸 할 거면 그냥 명확히 딱 세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자, 네. 제넥신,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쪽인데 뭐 셀트리온은 어쨌든 자금력에서 가장 크고 어쨌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나름 그래도 의지가 서정진 회장의 의지가 좀 많이 강해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돈의 힘으로. 그다음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변종이 많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생백신, 사백신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RNA 방식 아니면 DNA 방식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넥신이 원래 지금은 이제 뭐 면역 항암제 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긴 하지만 원래 이 회사가 가장 잘했던 게 백신 회사였어요. DNA 백신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건데 뭐 어쨌든 뭐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DNA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또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제넥신 또 이야기 드리고요. 녹십자는 어쨌든 뭐 백신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이니까 한번 뭐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은 또 중요한 건 이 코로나가 아니라도 다른 것들도 많아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이거 꺼지더라도 어쨌든 다른 모멘텀으로 갈 수 조금 더 있어요. 안정적으로 네, 갈수 그래서 있다. 만약에 하실 거면 차라리 이 종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치료제 관련 종목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테마로 이제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뭐 단타 트레이딩 이런 거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계속 갈 걸로 생각하지 마셔야 되고 네. 나 단타 못해 그러면 하지 마셔야죠. 그리고 저는 백신 관련주들 너무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과연 오늘은 무슨 뉴스가 나올 거고 네. 덱사메타손이 또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혈장 치료제가 오늘까지 갈지 내일 빠질지 이것도 누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모르는 이렇게 이제 불확실한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도 되고 네. 지금 같은 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잘못해서 물려버리면은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저는 백신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 치료제 관련주, 우리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치료제 관련주에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부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추격 매수가 위험하다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어쨌든 테마 성격이 강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길게 볼 수는 어려운 종목이다 하시면서 앞으로의 좀 대응 전략들 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